극우 선동가들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로 시민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그는 바로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반발하거나 반국가 세력이 개입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수사와 판결에 저항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세뇌가 참 무서운 게요.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도 이 단어를 되풀이 말했습니다.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 지금 법이 없다는 거야, 법이. 이게 나라냐는 거야, 지금 이게 나라냐고. 폭동 가담자들이 체포가 됐지만 몇 시간 뒤 표정만 바꿔서 또다시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런 궤변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정당한 법 절차에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특이한 최후적인 요건으로서 국민들에게 부여된 그런 권리라는 것이 헌법학에서의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권리다라는 것. 그럼 현재와 같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수사 재판이 불법적인 국가 권력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대통령이 지금 수사 재판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어떤 절차에 따른 구제 절차를 다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동가들의 말만 믿고 폭력을 행사했던 46명은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가 63명이었고 이 중에서 서부지법 난임자는 46명, 전원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3명,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불구속 석방된 사람이 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8명은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사안이 뭐 다 가담한 행위 정도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가담자가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김영현 위원님은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예, 2년 근무했습니다. 예, 근무지가 저렇게 될 거란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그 현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현행범 체포된 유튜버의 그가 운영하는 TV에 들어가서 현장 상황을 봤습니다. 정말 그 법치주의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의 현관과 유리창을 기물로 부수고 깨고 들어가서 법원의 여러 사무실에 기물을 파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장 전담 판사를 잡으러 7층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잡으러 가서 영장 판사 방에 난입을 했고, 또 이러한 폭도들을 피해서 법원 직원들이 옥상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그런 정말 극심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일반 법관들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란 실행 계획에는 그 이재명 대표 그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체포 계획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체포 계획도 있어서 어떻게 되면 법관들이 그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의 잠재적 피해자였었는데 이번 서부지법 폭동으로 인해서는 이제 현실적인 피해자가 된 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법관들이 일반 재판을 할 때는 자신이 제3자적인 위치에서 떨어져서 사건을 바라보겠지만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아마 어떤 당사자처럼 느끼고 재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증이 부족하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사법 질서가 무너지면 이제 법치주의도 무너지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서부지법 난입한 그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국사범으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김용남 의원 생각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검사로서의 근무지가 서부지검 아니셨어요? 바로 옆에 있는? 서부지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검사직을 사직할 때는 안양에서 안양 사직을 갔다가 했습니다. 예. 사직하셨군요. 예, 그 직전까지는 서부지검에서 부장을 해서 저도 저 뭐 건물 위치나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이게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예. 어떤 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그 2차 대전 당시 그 무렵에 독일의 나치당이 법을 막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독일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고 뭐 체포한 사람들은 어디 가스실을 보내거나 어디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로서 제정할 때 그 법이 인간이 법률로서 제한당할 수 없는 그래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과는 상관없이 최소한 누려야 되는 어떤 자연권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잘못된 법률 내지는 뭐 헌법이라도 인간의 본성을 탄압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저항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건데 예.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은 그런 나치 때의 법률하고 전혀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피소추인 내지는 형사 피의자 윤석열도 지금 본인의 권리를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 단어나 막 갖다 쓰면서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조심해야 될 게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입니다만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이 지금 기물파손 금액이 대략 6, 7억 원 이상 나온다고 해요. 저거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저런 불법 행위는 이른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뭐 50명이 가담했으면 50분의 1만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일단 재산 있는 사람은 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수는 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저거 손해배상 책임당해서 자기 얼마 안 되는 재산 다 국가의 배상 책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책임도 못 질 그리고 책임도 질 의사가 전혀 없는 뭐 목사나 일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막 선동질한다고 그 말만 믿고 별일 없을 거라고 믿고 저 함부로 가담했다가는 정말 패가망신을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관과 검사 6명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구치소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경찰 차벽을 볼 수가 있고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자, 서부지법 난입 사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정치권에서는 뭐 이제 제도권 정치 안에서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배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도 시작했는데 정치권도 이럴 때는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뭐 경찰이 왜 강제 진압을 했냐, 그게 기화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다가 또 왜 경찰이 제대로 못 막았냐 이렇게 뭐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그 의원들이 체포영장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예. 경찰에서 공수처에서 그때 뭐 거의 30-40명 의원들이 나가서 막기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지지자들이 뭘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우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손짓을 했더니 그때 막 다 부시고 들어가고 또 7층 판사실로 뭐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딱 찍어서 7층 영장 전담 판사실로 향해서 다 기물 파손하고 그다음에 또 현행범으로 그 다 부수고 하면서도 동시에 또 CCTV 관제실을 가서 거기를 또 다 예. 증거인멸을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실제로 했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프레시 이런 걸 비춰가면서 했다는 것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배후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소요죄에도 해당이 되고 이 헌법기관인 이 사법부에 대한 도전, 민주주의 말살의 어떤 시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내란죄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제목만 해도 한 5-6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내일 모레 현안 질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지금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밝혀야 될 진실이고요. 수사를 통해서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난장판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대한민국이 찬사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이 사법부에 대한 이 폭동 때문에 다시 절망감에 빠져 있거든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참에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부 층에서는 여기에 조직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 보면 아시겠지만 군중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지 이것을 누가 계획적으로 시켜서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이 상황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되 그렇다면 배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배후를 얘기해서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로 가 있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현장 상황이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국민저항권과 관련해서 김영현 위원님, 앞서 이제 김용남 위원님 분석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정광훈 씨를 비롯해서 집회 참가자들도 우리가 하는 행위는 법을 뛰어넘는 헌법까지 초월하는 국민저항권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 그리고 풀려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 짚어주시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는 사실 말로 한다는 것이 우스운 것이거든요. 예. 그거 명백히 허황된 주장인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일반 이번에 청년들이 많이 가담을 했던데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누구냐? 예. 그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씨와 그 편을 든 국민의힘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유증기를 그냥 다 꽉 깔아놓고 조그만 불씨에도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사실 전쟁과 관련된 세르비아 속담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정치는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는 무기를 대며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전장에 내보낸다라는 세르비아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서부지법 그 폭동에 대비해 보면은 정치인은 사법제도를 우롱하고 극우 보수 유튜버들은 폭동을 저항권으로 미화하며 청년들은 법원에 난입한다. 폭동이 끝나고 나면 정치인은 폭도와 선을 긋고 보수 유튜버는 폭동 방송으로 돈을 벌고 청년들은 벌을 받기 위하여 교도소로 간다. 보수 청년 여러분, 그 탐욕스러운 정치인과 보수 극우 유튜버들에게 이용당해서 길게 남은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판사 출신으로서 하신 조언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